어제 10.16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이변은 없었다. 여야 2대2 이것이 주류 언론의 보도 내용입니다. 곡성 민원실장으로 현장에서 열심히 활약했던 분이 계십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맡고 계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신장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곡성 민원실장 신장식입니다. 말을 잊어버렸어요. 예.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지금 6시 1분 남원에서 출발하는 6시 1분 차로 용산역에 도착해서 세상에. 예, 1호선 타고 9호선 타고 도착했습니다. 아. 세입. 백팩을 메고 오셔가지고 제가 네. 근데 진짜 새카맣게 타시고 애쓰셨는데 네, 네. 그러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보자면 금정이 너무 아쉽고요. 예. 금정. 예, 예. 저희들은 이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뭐 조국 대표가 월요일 날도 가서 그 유세를 같이 했고 후보가 유재성 후보가 유세에 정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함께 했거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금정에서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온 것이 전체로서는 가장 아쉽고요. 그다음에 서울 혁신교육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점이 무척 다행입니다. 예. 그리고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제가 사실은 영광까지를 다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지난번에 호남에서 곡성이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그 득표가 약 40% 39.8% 이쯤 됐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지역 선거였잖아요. 예. 한 사람을 뽑는 지역 그렇습니다. 선거에서 박웅두 후보가 35%를 득표했습니다. 예. 즉 지난번에 그 비례 득표율이 허수가 아니라는 점이 네. 확인됐다라고 예, 봅니다. 예. 영광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딱 비례대표 득표율만큼 득표를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저희들은 비례 득표율만큼 득표하지는 못했지만 네. 진보당 후보의 약진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역시나 그 비례 득표율이 호남에서의 조국혁신당의 비례 득표율이 허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히 확인됐다. 네네. 물론 아쉽습니다. 저는 곡성의 박웅두 후보가 곡성 군수로서 가장 농촌 지역에서 곡성 군수로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지금도 역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실패를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지난번 총선에서의 호남 득표율이 허수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35%라는 거는요. 한 사람 뽑는 선거에서는 당선에 이르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하지만 1년 6개월 뒤에 있는 지방선거에서는요. 네. 곡성도 그렇고 구례도 그렇고 기초의원 선거가 3인 선거구가 2개입니다. 예. 예. 3등을 하기엔 넉넉하고 예. 2등을 하기에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제 조국 혁신당 발 네. 정치 혁신은 본격적으로 이제 지상전에서 네.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4대빵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여론조사 조사에서는 20%대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19.2%를 기록했고 아마도 내일 나올 갤럽 여론조사도 지금까지 그 터져 나온 명태균 의혹만 종합하더라도 대통령에게 결코 유리한 여당에게 결코 유리한 조사는 나오지 않을 텐데 이 4대빵을 이루지 못한 그 부분이 아쉬운 야권의 어떤 이 종합 성적표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하던 대로 되던 대로 된 거거든요. 2대2. 그게 가장 아쉬운 점이고요. 예. 아쉬운 점인데. 야권 연대도 하고 후보 단일화도 하고 뭐 예, 여러 예, 가지 예.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건데. 네. 근데 여전히 이게 뭐냐면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보수 정치권도 그렇고요. 보수 유권자들이 네. 지금 견적이 아직 덜 나왔어요. 보수 유권자들이. 네. 예. 말하자면 김건희, 윤석열이 두 사람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싹 도려내고 싶은 거예요. 싹 도려내고 싶은데 수술을 하다 보면 당연히 피를 흘리게 되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수술이라도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근데 출혈이 과다하면 또는 너무 도려내는 곳이 많다 보면 그 생명을 살리지를 못하고 같이 죽지 않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을 도려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도련에다가 출혈이 과다해서 보수가 같이 망하게 생겼다라고 네. 생각하는 마음과 어떻게 해서든 도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 두 마음이 저는 보수 유권자들 안에 공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보수 정치인들 중에서도 윤상현 의원이나 뭐 권성동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그게 도려내지냐, 그것만 도려내려다가 그건 불가능한 수술이고 다 죽는다, 어떻게든 안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렇죠. 일부 지금 도려내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 고름이 살되냐, 네. 이런 쪽이 지금 내부에서 갈라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 보수 유권자들은 견적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네. 일단 하던 대로 좀 지켜보자. 예. 그런 표심이 많이 그런 작동을 표심이 작동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예. 저는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 게 이제 딴 거보다도 강화해서 그러니까요. 안상수 후보, 제가 전에도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히려 안상수 득표율이 그 당락을 좌우하게 될 거다. 예, 근데 예. 안상수 후보의 득표율이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야 이거 어떻게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고 갈 수 있는 상태인지 네. 아닌지 분명히 이게 고름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게 살이 될지 아니면은 드러내야 반드시 좀 될지. 많이 상처가 나더라도 드러내야 될지에 대해서 예. 보수 유권자들이 마음 정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정리를 못한 거죠. 예. 마음은 이미 심리적 탄핵인데 정치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거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다. 아직 안 돼 있다. 근데 그 강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수 패널들은 뭐 이런 미우나 고우나 국민의힘 선택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무소속 안 찍는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그들 판단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나 진보 패널들은 실제로 국민의힘보다는 수도권 정서가 작용이 돼서 그 무소속이나 안상수 후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그것을 일치하지 않았다. 저는 뭐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 득표율이 두 자릿수를 넘어가는 순간 예. 안상수의 득표율이 두 자릿수를 넘어가는 순간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안상수 화이팅.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했었잖아요. 예. 하여간 그랬던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요게 그래서 이제 다시 선거를 놓고 돌이켜 보면 저희들은 그 조국혁신당이 그 호남에서의 득표율이 허수가 아니었다는 점이 확인됐고 그다음에 그 의원들 지방 의원들 선거들이 쭉 이제 같이 네. 동시지방 선거로 펼쳐질 때 그때 여러 가지 변수가 호남에서의 정책 변화는 그때 현실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탄핵 내지는 네. 이 정권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좀 지체된 것이 저는 훨씬 더 가속도를 붙일 수 있었는데 예. 부산을 뚫었다면 훨씬 네. 더 가속도를 붙일 수 있었는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네. 그리고 광장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11월 중에 정기국회가 이제 국정감사가 10월 말 11월 초면 끝납니다. 그렇죠. 겸임상임위까지. 제가 이제 운영위원회가 11월 1일 날 대통령실 운영위원회 국감을 마지막으로 끝이 나는데 예. 그러면 11월 달은 국회 시간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국회가 광장의 맨 앞에 설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시간이다. 11월이. 11월이. 예. 그때는 저의 이런저런 정보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김건희 특검부터 특검이 새로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 당장 내일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회의 표결과 재의결이 11월 달에 이루어질 예, 것이다. 예. 11월에.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그렇죠. 정부- 오늘 해버리니까. 오늘 하면 예. 지금은 국감이기 때문에 본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럼 본회의가 시작되는 시점은 11월 달이에요. 그렇죠. 10월 25일까지 하여튼 국감이 되고 그다음에 운영위가 첫 주, 있으니까 예. 운영위나 여가위 등 뭐 그다음에 겸임상임위. 겸임상임위들이 쭉 있으니까 예, 정보위원. 예, 그러면 12월에는 이제 예산과 관련된 얘기들이 쭉 돌아가면서 네. 본회의가 개최될 수 있어요. 그러면 매주 그 목요일입니다, 본회의가. 네, 네, 네. 예. 매주 목요일 2시를 주목하시라. 목요일 2시를 주목해라. 11월 달에는. 어쨌든 그 어제 선거가 끝났고 오늘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그 보도가 오늘 아마 오후부터는 모든 언론이 도배질이 될 것이고, 그럼 이제 예, 특검이지. 그러면 이제 특검을 민주당이 이제 다시 발의를 하고, 예. 그럼 다시 특검 전국이 되는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 많은 민주진보 진영의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런 전략이라면 어땠을까? 아예 재보선 선거할 때부터 같이 선거 전략을 짜서 호남은 어떻게 하고 부산은 어떻게 하고 인천 강화는 어떻게 하자 이런 건 불가능한 건가요? 뭐 저희들은 충분히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차라리 뭐 조국혁신당이 부산을 세게 조국 대표가 부산 출신이기도 하고 하니까 연대에서 세게 하고 뭐 이런 방식이었다면 선거 결과가 조금 달라졌을 가능성은 없었겠습니까? 아니 172석 있는 민주당 단일 후보로 돌파하지 못한 것을 조국혁신당이 했으면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건 네. 현실 가능성은 없는 얘기였다라고 보입니다. 네, 불가능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아니 저희들이 부산에서 엄청 열심히 싸웠어요. 그러니까 류재성 열심히 후보가 했어요. 류재성 후보도 굉장히 손잡고 열심히 했고요. 네. 예, 그거는 이제 각자의 몫이 있었던 것이고 호남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또 사정이 있었던 것이고 네. 실은 뭐 그 호남에서 제가 현장에서 겪은 호남 정치에 대해서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진보 진영의 단결을 위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진보 진영의 단결을 위해서 오늘은 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좀 네. 주셨습니다. 할 말이 그 많다. 여의도나 서울에서만 호남 정치를 보는 분들은 예, 잘 모른다.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상당히 아쉬운 건 제가 카메라를 메고 현장에 가서 네, 한번 호남 민심을 가보셨으면- 좀 들었었어야 됐는데 우리 저희 박웅도 후보 사정상- 네. 첫 여론조사에서 17%로 시작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35%까지 왔습니다. 그게 한 달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혁신, 호남 정치의 혁신을 응원하는 많은 분들을 만났고 박웅도의 가능성을 본 많은 분들을 배웠고 조직력과 시간 그리고 오랜 네. 민주당이 그 호남에서 구축해 놓은 여러 가지 사실 조직들. 호남에서 민주당은 집권당이죠. 그럼요. 네. 영남에서 국민의힘이 집권당인 것처럼 네. 뭐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변화 이게 저는 필요하다. 지금 이 댓글 보니까 네. 저는 갈라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방송을 댓글 전부 보고 다 화나셨어. 네, 모든 방송을 네. 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갈라치기 한 적도 없고요. 민주당에 대해서 과한 비판, 선 넘는 비판을 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4대0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곡성에서 겪었던 민주당의 호남 정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전체 판을 고려해서 전체 판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단 한 번도 드린 적 없습니다. 오해하시거나 일부러 본인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갈라치기 하는 결과를 낳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조국 대표에게도 민주진영 전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의 단결된 힘으로 다음 대선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갈라치게 하거나 여기에 힘을 빼는 말씀들은 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혜로운 눈으로 선별해서 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파랑새님이 신장식이 민주당을 얼마나 믿고 옹호했는지 기억합니다. 이런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뭐 정치 성향에 따라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고 언론의 자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선거 결과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 것 네. 같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은 한마디 더 드릴게요. 네. 정무위 국감, 운영위 국감 동영상 찾아보세요. 제가 정무위 국감에 우리 보좌진들과 함께 또 운영위 국감에 얼마나 뼈를 갈아넣어서 일을 해 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여의도는 버리고 지역에 가 있었냐라는 비판을 하시려면 제가 정무위 국감에서 어떤 일을 해 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